올해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곳에서 지독히 고립적인 생활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생애 가장 공격적인 태도로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정작 필요한 공부는 등한시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입된 영감들은 켜켜이 쌓여가며 올해를 내 삶의 변곡점으로 만들었다. 허나 무식한 놈이 갑자기 성장하면 대다수가 그렇듯이 날이 갈수록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자의식 과잉에 절여진 채 지적 허영심으로 범벅된 머저리가 되어가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중이다. 늘 가까이 하던 관계들과 잠시 휴지기를 가진 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새로운 자리를 찾아다녔다. 이내 나는 내가 도저히 이러한 자리와 순간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나를 가르치려는 것 같았으며 그러한 것들이 매우 안 입고었기 때문이다. 참 감사한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정 자리나 누군가가 유독 꼴보기 싫었던 거라면 내 판단이 옳았을 수 있으나 대다수가 그랬던 것을 보니 아마 문제는 나에게 있는 듯 싶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 뿐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비뚤어짐이 골마가던 찰나 나는 내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자리에서만 유독 즐거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나란 놈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관심과 시선만을 원하고 있었다. 한 해가 저물기 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응어리를 해소할 수단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에게도 최소한의 지능은 있던 터라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주제도 없는 일방적인 토크쇼를 갈기는 것은 개의 삽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씨 좋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떠들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억지 미소를 지어줬을 테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인스타그램을 차단했을 것이다. 고로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나만 일방적으로 떠들 수 있을까? 그 답은 일종의 공연 형태를 통해 나만 나불대는 무대를 만들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제는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인데 내가 남들 앞에서 끼를 부릴 만한 유일한 수단, 피아노가 떠올랐다. 다만 기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연주회로 풀어낼 만한 소재가 필요했다. 이내 나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몇 가지 곡을 훑어본 뒤 족대버렸구나 싶었다. 근래 몇 년 동안 심심풀이로 두들긴 곡들 대부분이 생애 한 번 겪어본 연애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이별 뒤 만든 자작곡이라던가 연애 전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과방에서 까불대며 연주한 유명한 명곡들이었다. 솔직히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그리움이나 애틋함이 크게 남아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되려 부끄럽고 끔찍한 기억들만 잔뜩 떠올랐다. 나는 본의 아니게 나의 처절한 찌질함과 비겁함 등을 회상하며 누워있던 침대에서 미친 듯이 이불을 걷어찼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불킥이나 소재로 공연을 만들어 볼까? 며칠 뒤 나는 나에게 이불킥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에게 이불킥이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내지르는 절규다. 이쯤 되니 나의 고질적인 버릇, 생각이 꼬리를 무는 병이 도지기 시작했다. 이 이불킥이란 키워드에 몰입하다 보니 과거의 연애고 나발이고 나의 삶 자체가 이불킥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관심을 구걸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 과거의 연애를 복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점점 나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획의 범주를 확장시켜 나갔다.
끔찍한 이불킥과 이를 인지하면서도 답습을 반복하는 나를 마주하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렇게 작금의 연주에 이불킥 메비우스 에티가 탄생했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나의 조잡한 연주곡 리스트와 혓바닥 내공으로는 부풀어가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안 그래도 많았는데 존나게 더 많아져 버렸다. 도대체 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 그 순간 친구가 이곳에서 열심히 만든 책 화요일기가 눈에 밟혔다. 아 씨발 이거다. 책이라면 나의 이 너저분하고 산만한 생각들을 정리한 뒤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의 나를 반추하고 복귀하며 뒤바뀐 나를 정리하는 작업이 절실한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또 급발진 나듯 고향감에 휩쓸린 채 책 제작을 목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책 만들기 프로젝트 참 꽃같네가 시작되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난 28년간 살아오며 축적된 나의 미숙한 깨달음을 다듬는 과정에서 삶이 지닌 양면적인 모습들, 입체적인 많은 요소들이 역설의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담아낸 자전적 에세이다. 참 꽃갓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과 발음으로 유추할 수 있는 돛갓내를 섞음으로써 삶의 명과 암이 양립하는 모양새를 표현한 언어유희다. 그렇게 졸지의 이불킥 메비우스 에티는 자연스럽게 나의 저서 참 꽃갓내의 한 챕터로 기속되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이 연주에도 휴지통이 아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책의 이야기 전체를 연주회로 풀어내기엔 내 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내용의 일부분은 기존 연주곡에 억지로 살을 붙여가며 허접한 개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부터 차곡차곡 설계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엉성하고 서툴기 그지없다. 근데 우리네 인생이 본래 그렇지 않나? 이 이불킥 메비우스 에티는 결과적으로 어떤 저의 좀 자전적인 고찰을 반영한 연주회이자 그리고 책 참 꽃갓내의 미리 보기 어떤 음감의 컨셉을 지닌 저만의 시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출간하셔서 참 꽃갓내를 무료로 일괄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에 전달되는 책이 사실상 이 공연의 마무리가 될 것이고 동시에 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길었는데 모쪼록 우리의 이불킥도 그리고 꽃같은 삶도 축복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